근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4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2억 번 거죠. 그러면 보유 기간 6년이었는데 6년 내내 임대 주고 자기는 하루도 안 살았어. 하루도 안 살았는데 그럼 자기는 관사는 어디였냐? 세종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관사도 후지지 않았군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뭔가 첨예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게 재밌으시던데요?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 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2부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의 대들기 방송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번 주 2주는요 알바끼 대신에 병수가 간다. 병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병수 없이 병수가 간다 하나 하고 우키행이 또 어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키행도 간다. 그래서 우간다. 잘 들었다. 우간다. 우키행 간다. 또 두 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강병수 기자가 이제 그 관사 받고 특별 공급 뭐 이런 아이템을 했는데 요거가 분량 문제로 약간 미뤄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그게 끝난 다음에 우간다 코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병수 기자의 세종특별시의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그리고 이 공무원 특공인데, 그리고 이거를 악용한 고위 공무원들의 관사 재테크에 대한 근데 이 관전 포인트는 강병수의 분노였죠. 그렇죠. 강병수의 분노.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분노를 말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탐사보도부에서 준비했던 관사받고 특별공급도 슬기로운 관테크라는 박현, 김성수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던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관사 특별공급. 자, 요거 단어 무슨 얘기 설명해 주시죠 일단. 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에서 살면서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에 집중하라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집이겠죠. 그걸 관사라고 하고, 관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보통 이제 군대 가면 그쵸. 대대장 장교들 대대장 관사 삐오큐 말고 삐오큐 이제 장교들 가고, 이제 대대장 관사 가면 이제 개 키우고 그 개 밥 주고 막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관사 처음 이제 인생에 처음 보는 관사가 보통 대대장 관사거든요. 보통. 근데 그런다면서요. 화분 죽으면 너도 죽는다 뭐. 너 얘 죽으면 너. 그 박찬주 대장 뭐 갑질 이런 게 다 관사 안에서 관사에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관 장관 이런 고위 관료들도 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에 집중하라고. TV에 집중해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공급은 뭐죠? 정확한 명칭은 이전 기간 특별공급이라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이전을 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공급을 해준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만들어졌을 때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 뭐 평생 뭐 서울에서 살아왔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으니까 일정 부분 막 그 사표 쓴다 막 이랬던 부분도 있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해 줄 테니까 집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집을 공급해 줄 테니까 와서 나란 일만 열심히 해라는 걸로. 근데 이게 유난히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갔어가지고 보통은 공무원 특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린다고요. 공무원 특공. 자, 지금도 공무원 특공이라는 단어 자주 나올 테니까 제가 공무원 기억했어요. 특공. 공무원분들에게 집을 살 권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특별 공급. 그렇죠. 두둥탁.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개꿀이냐. 혜택을 받은 거냐면, 단적으로 지난해 6월 분양한 아파트의 경쟁률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 경쟁률 같은 경우는 99.3대 1, 그러니까 거의 100대 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일반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돈 주고 살려면 분양을 받으려면은 경쟁률이 100대 1이야. 근데 공무원들은 3.8대 1. 거의 하면 되는 거예요. 3.8대 1. 개꿀. 거기다가 취득세 감면.
와 취득세 감면. 네.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개꿀. 2주 지원금 받고. 이주 지원금. 네. 그러니까 이사비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복비, 봐도 복비 이런 거. 누가 봐도 혜택이에요. 왜냐? 개꿀, 예. 갑자기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가 주거지를 옮겨야 되니까. 주거지를 이제 강제로 옮기는 좋아. 게 있으니까. 좋아. 3.8 오케이. 저는 근데 뭐 그 정도 국가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일만 갑자기- 열심히 하면 그 주거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국가가 우리가 정책 때문에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국가가 그 정도 뭐 혜택 줄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어. 이게 부동산 얘기만 하면 빡이 치는데 요즘에 강병수 기자가 부동산 얘기 너무 화를 많이 내. 요새 화가 많아졌어요.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가지고 미래를 늘 설계했어야지. 미리 설계했어야지. 10년 전에 설계했어야지 마. 이제 와서 허겁지겁 설계하려니까 안 되지. 하지만 저희도 다 마찬가지라고. 아직 설계를 시작도 안 한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봤더니 이게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네. 재테크를 하더라. 기가 막히게 이런 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또 가져가시는지. 자 어떤 거죠? 관사와 특별공급 무슨 상관이죠? 관사와 특별공급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이 얼마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이미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이거 정말 우리 빡이 쳐서 조금씩 빡쳐갑시다. 조금씩. 어. 그래서 탐사보도부가 이 다른 분들의 뭐 재산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10년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가졌던 234명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는 재산이 공개되니까. 그렇죠, 관부에 오케이. 공개가 되니까 오케이.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 중에 이제 아예 살지도 않고 안 이 살아. 집을 특별 공급 받아도 받고 이 집을 그냥 전월세로 돌린 다음에 세종시가 하필이면 또 땅값이 더럽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얻고 팔아버린 거야. 자기는 어디 살고? 자기가 다른 데 살고서는 다른데 어디? 서울에 살고? 근데 거기서 이제 관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에. 서울 사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빡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위공직자에게 관사가 나와요. 관사가 나오는데 관사가 세종시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3.8대 되게 이게 쉬운 걸로 받았으면 내가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 특별공급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관사에 사는 거야. 나는 관사에 공짜로 국민 세금으로 그 관사를 사고 운영하거든요. 그럼 나는 관사에 살고 관사에 출퇴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엄청 유리하게 특혜를 받은 아파트를 구매를 해놓고 여기에서는 월세를 받아. 개꿀이죠. 개꿀이죠. 개꿀 사놓고 월세를 받아. 그리고 월세를 받아놓고 받고 본인은 나중에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럼 이 집을 팔아. 그 이 집값이 올랐을 거 아니야. 그 차익도 먹어. 집값도 먹어. 관사를 주면 특별 공급을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줘야 되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것이 돈 버는 문제입니다. 거니까. 그리고 뭐 세종시로 제가 특별 공급을 받았으면은 너 여기 와서 일 열심히 해. 갑자기 우리 옮기게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하지도 않고 그냥 나 계속 서울에 살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나쁘네. 그렇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집은 여기 특별 공급 받아놓고 이걸로 전세금 받거나 월세금 꼬박꼬박 받거나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챙기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 몇 수억씩 챙긴 분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그냥 공무원들이 아니라 차관급, 장관급 이런 분들이 그쵸. 이렇게 개꿀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빡치가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사 안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실거주로 오히려 이런 분들의 기회조차 뺏은 거예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들이 가로챈 거죠.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둥 탁. 자, 근데 이렇게 안 한 분도 계시다면서요. 이렇게 안 한 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키려면은 자기가 맘먹고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 분, 제가 이름을 보니까 이충재 전 행복청장, 행복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공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관사에 살다가 관사를 내놓고 자기가 이제 특공을 받았던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인터뷰를 했더니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말을 하는 게 과천 집 있었는데 그거 계속 내놨는데 안 팔리다 팔려서 가족들 같이 세종에 내려왔고 그때 이제 관사에서 나와서 나는 세종에 특공받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산 거다. 이분은 뭐 어쨌든 간에 관사 자기가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특공의 본래 취지대로 자기가 산 관사가 사람인 되게 거죠. 후졌나 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이
2억으로 특별 공급으로 이제 아파트 받았거든요. 근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4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2억 번 거죠. 그러면 보유 기간 6년이었는데 6년 내내 임대 주고 자기는 하루도 안 살았어. 거기. 하루도 안 살았는데 그럼 자기는 관사는 어디였냐? 세종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관사도 후지지 않았군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차관님은 좋은 아파트 주셨군요. 그렇죠.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 그렇고 이거 다 밝혀드려야 돼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청장도 행복청장 재직할 때 세종시 어진동에 175제곱미터 52평짜리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내년에 완공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세종시를 떠났어. 근데 아파트는 자기 거야. 아직 완공도 안 되는데. 내려올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됐는데 관사에서 쭉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임대를 놓고 자기는 관사에 살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차관 시절에 2017년부터 23개월 살고 또 장관으로 임명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특공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2014년에 받아서 2억 차익 얻고 지난해 7월에 팔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공이 그냥 정말로 재테크 수단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불로소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자 댓글이 그래서 빡친 댓글 있었어요. 우리 박은 작가님이 여기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다니님 거. KBS 뉴스 홈페이지 다니님이요. 당연히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살지도 않았으면서 매매 차익만 보았다면 이것은 공무원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공무원 특별공급의 원래 취지는 집이 서울에 하나 있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세종시에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좀 집 구하기 좀 편하게 도와줘 이런 취지잖아요. 차관 장관들 관사에서 살면서 개꿀 월세 받아 챙기고 나중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법 취지에 완전 어긋난 거죠. 다음 댓글 읽어주십시오. 이분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다음에 영은님께서 기사가 과장이 좀 심한 듯 실제로는 실거주 의무기간 5년 있고 한 가구당 특공 한 번 되면 끝이라서 투기 목적으로 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막 여러 개 댓글에서 막 여러 개 특공 여러 개 그러면 분양 받아가지고 뭐 하나는 살고 하나는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댓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반박이셨구나. 오케이. 그쵸. 근데 이렇게 실거주 기간이 5년입니까? 아니요,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하루도 안 살고. 저는 이 점이 팔아먹은 제일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의무 기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건. 이런 거는 사실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좀 빡빡하게 안 한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약간 거네요. 제도적 허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것 점을 노려가지고 이 차관식이나 되는 분들이 이런 네이버의 CHOK 땡땡땡님이 더 빡치는 건 세종시 공무원 특공으로 이미 벌어먹을 사람들은 다 벌어먹고 빠졌다는 거. 이 기사도 졸라 뒷북임. 다음에 DHOW님 기사 참 빠르다. 이미 없어진 정책 작년으로 쪽남 나이든 공무원들만 특혜 누린 거지 뭐. 이미 벌어먹을 사람들은 이미 2014년부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충분히 벌어. 많이. 근데 이거는 뭐 환수할 수도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사적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화라는 그 댓글이 많아요. 이거 환수가 가능한 거예요? 환수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그냥 사유재산이니까요. 이거를 뭐 자기가 네. 돈을 보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환수를 해요? 그렇지. 그냥 보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딱 봐도 이게 뭔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사실 특공의 어떤 취지나 특히나 보면은 뭐 주로 논란이 됐던 분들이 뭐 국토부 특히나 뭐 국토부 고위직분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봐서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눈 감고서 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사람을 좀 빡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분들이 약간 그냥 나는 거기에 이제 특공을 받아놨는데 세종시가 땅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세 차익이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변명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지난 3월에 최종호 전 국토부 장관 때 이제 청문회 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지 말아라.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집이 있으면 사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막차를 타려고 몰려든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네, 그러니까 차관 높은 분들 중에 이제 여기서 더 못 사니까 빨리빨리 사자 이렇게 몰려든 분들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이걸 만약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양심에 찔리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직은 정년이 있지만 집은 그렇죠. 영원하니까. 참 여러분 이게 참 공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 사실 이 공익을 위해서 사실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좀 이렇게 살겠다고 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명분은 그렇죠. 명분은 그런데 너무 티나게 이렇게 사익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시는. 요새 약간 부동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완전 집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약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집에 원래 돈이 많아야 집을 사는 건가 보다. 나는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막 억 단위가 오가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렇죠.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잘 안 나고 약간 제가 이게 뭐지? 취업하고도 한 5, 6년 동안 저런 마인드여서 집을 못 샀어요. 아직도 없잖아요. 그럼 저도 집을 못 사나요? 우리가 그래서 없어. 역산해 보면 그때 한 푼도 없어도 대출 풀로 땡겨서 그만해, 샀어야 되는데 그때 최경환님의 말을 들어서야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이노믹스를 탔어야 되는데. 코이노믹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진짜 요새 부동산 얘기하면은 농담 쳐도 웃음도 안 나와요. 진짜. 화내면서 농담해. 아. 아무튼 이렇게 빡치는 내용, 고위급 공무원도 이렇게 개꿀을 빨았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빨고 계시다, 이런 내용을 신나게 전해드리면서 사실 강병수 기자가 특히 이 리포트 소개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계속 화를 내. 평소에 요즘에 이제 집을 이제 자기도 이제 뭐 미래를 찾아보고 있나 보다.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뭘 이렇게 비싸냐. 현실에 이제 벽에 숨이 턱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니까 화가 빡. 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했죠.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잘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요. 우키행이 깐다. 네. 우간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10년 전인 2010년 9월 7일에 당진의 환영철강에서 20대 직원이 1,600도가 넘는 용광로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기사에, 이 소식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이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많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가 어떤 시인지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정리롭게 좀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이게 당시에 댓글로 올라온 댓글이었어요. 사실 긴 댓글인데 이제 이게 시의 형식을 갖고 있죠. 제목이 그 쇳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용광로를 얘기한 거겠죠. 용광로로 만든 광온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마음씨 좋은 조각가 불러서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이 댓글 보고 참 눈물 흘렸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 요즘에도 우리 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뭐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고 이게 있고. 2010년인데 2018년에 또 김용균 씨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진이 이게 아까 얘기한 환영철강인데 환영철강 근처에 있는 당진 제철소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보자, 이걸 좀 더 경각심을 가져보자, 또 추모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곡을 여기에 입혀가지고 노래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수 하림 씨입니다. 이분이 그 사랑으로 잊혀지는? 네, 모든 그 이별한 자의 위로곡이죠. 저는 사실 그 하림 씨 노래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네. 지금 말한 그 노래도 몰라요?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이 들으면 없었나 알 봐요. 거예요. 들으면 알아요? 아무튼 제가 요쪽 노래는 좀 잘 몰라가지고. 요쪽 이거 우리 대학교 때 노래야. 그땐 대학교 때 이제 민중가요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전화카드 한 장, 청계 천팔가, 세상의 천순가 이런 거밖에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하림 씨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퀘스천과 함께 그 쇳물 쓰지 마라 이런 노래를 노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우키행이 하림 씨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림 씨의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 달렸어요. 김현재 씨가
사회적 문제를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이 대중 가수로서 사실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림님이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자 먼저 하림 씨도 왜 이거를 이제 본인이 하게 된 거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는 뭐 일종의 뭐 콘텐츠 후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다뤘던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이제 젊은 20대 청년들이 주도한 뭐 모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 저널리즘을 주로 다루는 모임이래요. 카이스트 분들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어떤 뭐 일종의 후원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떤 동기 뭐 이제 이런 걸 알리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 당진 사고 10주년이었으니까 아까 9월 7일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 이제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음원을 이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여러 가수들을 접촉했는데 이게 사실 좀 가수들이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에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중 가수들이 특히. 그래서 여기저기 거절을 당하고 하림 씨를 또 이제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하림 씨도 기획 의도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만나서 음원을 만들자는 기획은 너무 뭐랄까 이걸 알리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음원 만들어봤자 이거 누가 부르냐. 차라리 이거를 노래를 불러서 요새 SNS에 이렇게 뭐 챌린지가 많으니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챌린지를 하면서 SNS로 유포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알려질 것 같다. 노래는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고요. 본인이 말씀을 오래 나눠보니까 이런 어떤 노동 환경, 그다음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의 대단히 큰 관심과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가슴 아파하시는 게 그 구의역 전철 그 노동자 그리고 또 고 김용균 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각별하게 좀 부채의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통해서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노래가 훨씬 우리가 쉽게 또 친숙하면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울림이 있는 뭐 책이나 뭐 다른 저기 활동들에 비해서 노래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로 좀 뭔가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는 항상 좀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지금 프로젝트 퀘스천보다도 이 하림 씨가 더 나서서 하고 계신. 되게 진심이네요, 하림 씨는. 진짜. 왜냐하면 하림 씨는 이거를 최소 1년을 보고 있대요. 이게 유포가 되는 이 챌린지. 반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1년 정도 꾸준. 자 그러면 우키행이 가서 우간다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지금부터 KBS 앵커 가서 찍어온 단독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찍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도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왜 하게 되셨어요? 글쎄요, 이게 음악가로서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작업이고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그 메시지는 저는 늘 고민하고 있는 일이긴 해요. 저도 똑같이 위험하게 일을 다니고 있는 예술 노동자 중에 하나고 맨날 밤에 운전하고 지방 다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주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작곡하고 구의역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이걸 곡을 쓰면서 이 곡이 사실 보통 제가 만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과는 달리 이건 목적이 있는 음악이잖아요. 위로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결을 모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노래를 앉아서 계속 부르면서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의역 사건이 떠오르면서 거기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렇게 피아노 앞에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 이게 정말 저기 계시는 분들과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의역에 가서
지하철 가서 거기서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봤죠. 스크린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하루 종일 일 마치고 집에 가는 정말 말 그대로 노동자 회사원분들 보면서 저분들에게 이 노래가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마음속에서 이제 들으면서 되겠다 싶어서 왔죠. 그 많은 가수분들이 사실 이런 도전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게 그냥 아름다운 예쁜 이야기만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회의 문제까지 결이 좀 안 닿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원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음악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늘 제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음악가들이 꼭 이런 걸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고 다만 안타까운 건 음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혹은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음악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으면 뭐 음악가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이런 프로젝트로 막 거창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또 누가 있는지 제 주변에.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 저는 너무 기뻤던 게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음악 하고 있는 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제일 먼저 노래를 함께 불러서 저에게 막 보내줬어요.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밤에 자고 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한 이튿날쯤에 제가 갑자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음악가들의 마음이. 참 코로나로 공연도 없고 그런데 다들 우울할 텐데 그래도 그 음악가 본연의 모습, 그 음악의 본질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나눠보자는 그 본질인데 그 본능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불러봤어요. 계속 보내서 밤에 계속 SNS 올리느라고 저도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살아있다는 게 전 동료들에게 확인을 하고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는 원래 있었고 네. 어떤 마음으로 곡을 쓰셨습니까? 일단은 곡을 쓰는 과정은 시를 계속 읽었어요. 이게 노래를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부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노래 만들듯이 어렵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시를 계속 읽으면서 온유들이 갖고 있는 그 음절 그대로 멜로디를 옮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광염의 정열이 사그라졌다 이 리듬을 그대로 이제 시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읽게끔 그 셈을 쓰지만 약간 좀 이렇게 읽을 때랑 같은 지금 음높이에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낭송하면서 그렇게 곡을 썼습니다.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뭔가 첨예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핫토픽으로 이렇게 올라오던데요. 이게 다니던데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계속 보지는 않는데 제가 보는 그런 소식들 중에 계속 여기저기 걸려가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되게 재밌으시던데요.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 네. 우리 기자분들이 이렇게 또 진짜 바쁘게 다니면서 정말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보면 이게 지면으로 전하지 못한 말들, 차마 전할 수 없는 말들, 속 시원히 풀어주는 그런 좋은 방송인 것 같으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저도 가끔 보면서 재미있게 세상 돌아가는 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옥 기자. 네? 어떤가요, 보니까?
뭘 어때? 워낙 좋아하는 분이죠. 저는. 원래 하림을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어요. 왜요? 원래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 출국, 뭐 위로 이런 거. 위로는 들으면 막 눈물 나죠. 실현 당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위로는 실현당했을 때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네. 근데- 그리고 아프리카 여행 갔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잘 어울려. 네, 음악이 네, 아프리카 초원 거기를 막 달리면서 하림 노래 계속 듣고. 근데 하림 씨가 이렇게 데리키지도 아시고 보시고 보니까 되게 근데 저는 되게 익숙한 게 어. 저희 예전에 파업했을 때 그때 응원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되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분이어서 좀 익숙해요. 근데 정 기자님 인터뷰 하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 내용에 나오지만 너무 진정성이 일단 맞아. 느껴졌고 네. 이렇게 평소에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고 사실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뭐 챌린지가 뭐 확산이 되면 좋겠지만 막 네이버 검색 순위 올라갈 만큼 화제가 될 뉴스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구의역에 직접 가서 노래를 다시 한번 자기가 이게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가수로서 자기가 잘하는 일로 뭔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 자세가 좀 존경스러웠고 맞아. 스스로 좀 부끄럽기도 했고 하여튼 진정성에 큰 감동을 받은 만남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아까 전에도 그랬고 하림 씨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뭔가 노래로 만든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계속 이게 사실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부분이 이게 뭔가 되게 민감하고 이런 첨예한 사안 다루기 좀 어려운 사안인 것처럼 다뤄진다는 것 자체도 그게 되게 뭔가 이게 이질적이기도 하고 좀 그쵸. 그걸 이제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는 음. 거가 음. 그쵸.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사람의 일하다가 생명을 잃지 않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건데 이게 좀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악용하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뭐 제가 굳이 소개하진 않겠지만 정말 댓글을 정말 악의적으로 이 이야기에도 정말 악의적으로 쓰는 댓글도 많아요. 왜 악의적으로 쓰죠? 자, 그 네이버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에서요. 부다 땡땡님이 낮은 곳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이 숨죽이며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외침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재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에코스 땡땡님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책임지지 않는 법대로, 양심대로, 매너대로 하면 손해보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초석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나 뭐 법 쪽에나 사실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취재였네요. 하여튼 우킹 갔다 오셨는데 지금 이 캠페인 이게 2018년에 돌아가신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님 김민숙 씨도 이 챌린지에 같이 하셨고요. 가수 이면정 씨, 또 첼리스트 홍진호 씨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뭐 하림 씨가 그렇게 하셨다시피 이렇게 뭐 몇 번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잔잔히 계속 좀 퍼져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킹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하림 씨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약간 유튜버로 간 것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아 그렇죠. 저 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어땠습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일단 우리를 안다니까 신기해. 너무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처음에 설명하지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웃기잖아요. 기자가 섭외해서 갔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무슨 그냥 일반 팬이 가서 찍듯이 그래서 약간 걱정했는데 너무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작업실이 이렇게 우리가 가수 작업실 하면 왠지 좀 뭐 청담동이나 신사동에 뭐 엄청 팬시할 것 같아요. 네, 막 의리의리한데 있을 것 저는 그냥 처음 그런 데 가봤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주택가에 아주 허름한 건물의 3층에 안에는 또 이제 아까 옥 기자 얘기한 대로 막 아프리카에서 갖고 온 악기들도 있고 자기의 딱 개성대로 아늑하게 꾸며놓은 방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리고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하림 씨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지하철역에서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쨌든 하림 씨도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에 이걸 해주는 것도 고맙고 취재에 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도 고마워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본인이 막 그냥 그 에코백 들고 막 뛰어와갖고 뭐 이렇게 와갖고 물 따라주면서 되게 고마워하고 아 이거를 취재를 오시다니 이러면서 이거 내가 알려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하림 씨도 대리기를 보더라. 보고 계신가요? 이번 편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겠죠? 당연히 뭐 구독하고 계시겠죠?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번 주 대리기는요. 그 샘물 쓰지 마라. 하림 씨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주셨어요. 요거를 풀 버전으로 같이 들으면서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BS 뉴스. 이게 챌린지니까 구독자분들도 보시고 이거 올리면 되거든요. 자기가 불러서 이 챌린지 그거잖아요. 계속 뭐 보시는 분 몇 분이라도 그런 분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 선배 불은 먼저 한번 올려보세요. 아 저는 노래 안 해요. 노래 못해요. 피아노로 쳐서 올리시죠. 이런 저도 분들은 공유만 올려주세요. 해주셔도 챌린지로 같이 참여하는 게 될 것 같으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대일기는 이렇게 그 샘물 쓰지 마라 요 풀 영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계속 어두운 얘기만 계속. 아 우리 특유의 발랄함이 없어진 방송에 오늘? 어쩔 수 없지 주제가. 중간에 눈물 날 뻔. 네, 괜히 이게 취준생 이 얘기하다? 아니 아까 이 취준생 때문에 뭔가 조금 약간 되게 우울하다 이러다가 이 뒤에 이거 사고 얘기 나오니까 엄청 약간 눈물 났어. 근데 이 노래는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눈물 나. 그럴 것 상황에서 같아요. 들어도. 지금도 들으면 눈물 나. 감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하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시 좋은 조각 까불러. 살았을 적 얼굴 자르르로 빗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을